네, 토끼처럼 깜찍한 이행시로 도발을 감행했던 이호영 아나운서 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깜찍한 이우영입니다. 네, 네. 좀 북한의 도발이 항상 많아가지고요. 네. 그런 도발은 귀엽습니다. 네. 네, 권장드리겠고요.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오늘 1차 청문회 또 개최했죠? 네,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오늘 국회에서 1차 청문회를 열고 주요 증인들에 대한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1차 청문회 증인으로는 윤희근 경찰청장을 비롯해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모두 44명이 채택이 됐는데요. 국조특위는 앞서 1, 2차 기관보고에 이어서 청문회에도 불출석 의사를 밝힌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 상황실장 등에 대해서는 동행 명령장 발부, 고발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동행 명령장 발부도 청문회에서 이뤄졌습니다. 예, 청문회는 시작부터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 측의 정회우 사담 촬영, 국민의힘에선 도찰, 이렇게 도둑 촬영을 줄임말이죠. 이렇게 표현했는데 충돌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지난달 29일 진행된 국조특위 회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용 의원 보좌진의 사담 도둑 촬영 의혹을 제기하면서 파행된 바 있습니다. 본격적인 청문회에 앞서서 국민의힘 특위위원들이 용 의원에게 항의하고 또 사과와 회의장 퇴장을 요구를 했는데요. 네. 이만희 의원의 경우에는 진정성 있게 사과도 하고 원활한 국정조사의 진행을 위해 회의장을 나가달라 요청을 했고요. 같은 당의 전주혜 의원은 영상을 이제 청문회장에 띄우려고 했는데 불허가 됐습니다. 그래서 직접 설명하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이번 참사는 정쟁의 대상도 아니고 특히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유족들도 이게 이런 어떤 외부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는 그 사건 자체보다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는데 용 의원은 뭐라고 해명하고 있습니까? 네, 용 의원은 본인이 따로 언지를 주지 않고 이석을 하는 바람에 해당 보좌진이 자리에 남아서 자신이 돌아오는 동안 정회하기 이전부터 정회할 때까지 통상적으로 기록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특별한 의도가 있던 건 사실관계와 다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초지종을 떠나서 유가족 또 국민 여러분 또 동료 위원님들께 2차 기관 보고가 이 사안으로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게 된 사항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예. 이렇게 유감을 표한다라는 발언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용 의원 회의장 퇴장을 요구하긴 했는데 용 의원의 퇴장 없이 청문회가 시작됐습니다. 네, 일종의 사과 요구를 했는데 사과를 했으니 일단 청문회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또 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참사 당일 경찰의 허술한 대응이 지금 거세게 질타를 받았죠? 네, 참사 당일 이태원 현장에 인파가 몰리고 있다는 신고가 집중됐는데도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이 주요 검증 대상이 됐습니다. 먼저 여당은 특히 업무상 과실치사상 허위 공문서 작성 행사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책임을 강도 높게 추궁했습니다. 전주혜 의원은 국정조사로 확인된 것은 다중인파 예측 실패, 신속한 보고 시스템 부족 등이라면서 단 한 명, 참사의 책임 있는 단 한 명을 꼽자면 용산경찰서장인 이임재 증인이다 이렇게 지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 의원의 경우에서는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상황실장으로부터 특이사항이 없다고 보고를 받았다는 이 전 서장의 발언에 대해서 그 보고가 정상적인가라고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예. 자, 여러 가지 용산 서장의 당일 행적과 대응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지적을 받았고 국민들도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당의 지적은 어떤 부분입니까? 네, 야당은 경찰이 마약 수사 등의 역량을 집중해서 제대로 된 대응을 못했다. 이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를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천준호 의원은 최을천 용산경찰서 형사과장을 상대로 참사 당일에 50여 명이 넘는 형사가 이태원 일대에서 특별 형사 활동을 벌였는데 이게 마약류 범죄 단속 예방을 위한 거였다. 시민의 안전을 우선하지 않은 것이다 지적을 했고요. 정의당도 비슷한 부분을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김 청장의 경우에는 기동대 배치했냐는 장 의원의 물음에 인파 관리를 위해서는 배치하지 않았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자, 청문회와 관련해서 지금 기간 연장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안 처리가 연계되어 있었는데 늦어졌기 때문인데요. 연장에 대한 공감대는 어떻습니까? 연장 자체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7일까지가 이 특위 활동 시한인데요. 다만 구체적인 연장 기간 또 3차 청문회 내용 등을 두고는 아직까지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민주당의 경우에는 3차 청문회를 비롯해서 공청회, 보고서 채택 등을 고려를 하면 최소 열흘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연장은 하되 최대한 짧게가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국민 159명이 길에서 걷다가
모두 정말 큰 참사를 겪은 대형 참사입니다. 유족들의 입장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뭐라고 하시나요? 네, 일단 유가족 협의회는 어제 국정조사 기간 연장을 촉구를 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정조사가 제대로 이뤄지려면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국정조사 대상 기관들이 허위 답변 또 답변 회피로 일관하면서 기간만 넘기면 된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지적을 했습니다. 네, 유족들의 목소리 귀담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회가 잠시 있었는데 지금 YTN TV를 통해서도 생중계되고 있는데요. 재개됐네요. 잠시 후 2시에 이제 재개가 될 전망이고요.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김광호 서울청장에게 자진 사퇴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의를 했고 이 김 청장이 소임을 다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끝으로 청문회가 정회가 됐습니다. 네. 이 우상호 특위위원장이 2시에 재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보면 이종철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대표가 청문회가 정회되자마자 윤희근 경찰청 등 이 출석한 증인들에게 항의하는 모습이 영상에 담기기도 했습니다. 오는 6일 열리는 2차 청문회도 있는데요. 여기에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비롯해서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증인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지난번 1차 청문회 관련해서도 지난번에도 또 나왔던 분들이고요. 지금은 이제 현장 기자를 연결해서 청문회 주변 상황을 점검하고 있는 내용을 보내주고 있네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정부가 설 민생 안정 대책 발표했습니다. 네, 정부가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장관회의를 통해서 설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네, 당정 논의했던 게 반영됐다 뭐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어제 국민의힘과 정부가 설 민생안정 대책 관련 민당정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여기서 성일종 정책위 의장이 당과 정부는 다른 때보다 이른 설과 작년에 이은 경기 침체 영향으로 국민들이 추운 설날을 보내지 않도록 세심한 설 민생 대책을 마련하겠다 밝힌 바 있습니다. 예, 설 명절에는 여러 가지 성수품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는 물건들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물가 안정이 골자겠죠? 네, 역대 최대 규모로 성수품을 공급한다는 건데요. 비축 물량과 계약 재배 물량 방출 등을 통해서 오는 20일까지 설 3주 동안 배추, 무, 소고기 등 16대 성수품을 20만 8천 톤 공급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네. 평시 대비해서 농산물이 2.2배, 축산물이 1.3배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도 역대 최대 규모인 3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최대 할인이 60%짜리도 있고요. 여러 가지 할인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좀 설 명절 성수품 또 제수품 마련하느라 좀 부담되셨던 분들에겐 좋은 소식이길 바라고요. 취약계층 생계비 부담 완화 방안도 포함됐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정부가 1분기 전기요금 인상에도 취약계층 요금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요금 할인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에너지 비용 상승 등을 고려해서 올해 에너지 바우처 단가는 19만 5천 원으로 지난해보다 10,000원 올랐다고 하는데요. 네. 뿐만 아니라 연탄 사용 취약 가구를 위한 연탄 쿠폰 단가도 기존 47만 원대에서 54만 6천 원으로 늘었습니다. 늘 연휴 기간, 명절 기간에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했잖아요. 이번에도 합니까? 맞습니다. 대체 휴일을 포함해서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되는데요. 오는 21일 새벽 0시부터 24일 자정까지 고속도로에 있는 차량은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자, 세 번째 소식입니다. 정말 온 국민을 놀라게 했던 동거녀 택시기사 연쇄살인 범 이기영. 오늘 이제 검찰로 송치됐네요. 네, 오늘 오전 9시경에 경기 일산 동부경찰서에서 나와서 취재진이 피해자 유가족에게 할 말 없냐라고 묻자 죄송하다라고 답했고요. 네. 살인해서 죄송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취재진이 추가 피해자 없냐 이런 질문도 했는데 여기에도 없다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네, 경찰의 신상 공개 결정 이후 처음 취재진 앞에 서는 날인 만큼 실제 얼굴 관심이 많았어요. 맞습니다. 지난달 28일에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할 당시에도 이제 얼굴을 가렸고 신상 공개가 결정되긴 했는데 최근 모습이 아니라 과거 운전면허증 사진을 배포하면서 현재 모습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대로 공개가 되나라는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졌는데 패딩 점퍼 후드를 눌러쓰고 지급된 마스크로 얼굴을 완전히 가린 채 이동을 했습니다. 얼굴을 못 봤다 이 얘기인데 이것 때문에 사실 머그샷이라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죠? 미국 영화 보시면 이렇게 범죄자가 번호 들고 서 있는 가장 최근 사진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은 그걸 보고 제보가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왜 그런 걸 하지 않는지에 대한 또
또 이견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인권에 대한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경의 혐의가 검찰로 송치되면서 조금 바뀌었다고 하는데 어떤 게 바뀐 거죠? 네, 일단 혐의 자체는 강도살인 및 살인, 사체은닉,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혐의를 적용을 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살인 혐의를 적용을 했었는데 네.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이제 결론을 내렸고요. 돈을 목적으로 죽였다 이 말이죠. 맞습니다. 거기에 이제 사체 유기 혐의까지 적용이 돼 있습니다. 예, 정말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가족도 얼마나 큰 고통에 빠져 있을까요? 애초 이기영이 그 지난 동거녀를 시신을 강가에 버렸다 이렇게 진술했는데 또 이 진술도 바꿨어요. 네, 사실 그래서 강가를 경찰이 일주일 동안 뒤졌거든요. 또 4개월이나 지나서 사실 찾을 수 있을까 이런 얘기도 있었죠. 맞습니다. 근데 어제 돌연 땅에 묻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네. 경찰이 어제는 이제 굴삭기를 동원해서 수색을 이틀 동안 지금 벌이고 있는데 어제부터 이기영도 직접 현장에 나와서 시신을 유기한 장소로 지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참 이게 정말 이런 그 강력 흉악범들 보면 법을 잘 알고 피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정말로 치밀하게 계획된 나쁜 행동을 했습니다. 이기영의 집에서 혈흔도 이제 이기영의 집은 아니죠. 이기영이 머물렀던 집인데 네. 혈흔이 여러 발견됐다고 합니다. 네, 일단 남성 1명 또 여성 3명의 DNA가 나왔는데요. 남성 1명의 경우에는 숨진 택시기사의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네. 나머지 3명의 세 여성의 DNA를 확인 중인데 아직까지 추가 범죄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앞서서 취재진의 질문에도 이기영이 추가 피해자는 없다라고 답을 하기도 했는데 네. 다만 범죄 심리 전문가들은 이기영의 성향이나 범죄 패턴을 봤을 때는 추가 피해자가 있을 우려가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서 사람들과 시비 붙고 폭행을 행사하는 모습들도 막 보도가 됐거든요. 면밀히 조사해서 피해자가 없는지 끝까지 찾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북한의 리용호 전 외무상이 지난해에 처형됐다고요? 네, 일본 요미우리 신문발 소식인데요. 요미우리 신문이 북한 내부 사정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 숙청된 시기가 작년 여름부터 가을 무렵이다 이렇게 전했는데 네. 리 전 외무상 처형을 전후로 북한 외무성 관계자 4명에서 5명이 연이어 처형됐다는 정보도 있었습니다. 네, 확인이 필요한 얘기겠습니다만 또 북한에서 종종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이분은 사실 이제 북미 간에 또 남북 간에 협상이 있을 때도 얼굴이 많이 등장했던 분들입니다. 숙청된 이유는 뭡니까? 아직까지 숙청된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나온 건 아닌데 이전 외무상을 포함해서 복수의 인물이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네.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과 관련된 어떤 문제가 이 처형의 배경 중 하나일 가능성이 있다. 요미우리는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자,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사실 유명하잖아요. 태영호 의원도 거기 출신이죠. 맞습니다. 이 대사관이 2016년 태영호 당시 공사가 한국으로 망명해서 국제사회 주목을 받은 바 있는데요. 요미우리에 따르면 처형된 북한 외무성 관계자와 가까운 외교관 중 일부는 자신도 숙청될 수 있다는 우려를 주변 인사에게 토로하는 등 동요가 확산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 리용호 외무상에 대한 짧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1956년생인 리용호 전 외무상은 2016년부터 외무상으로 승진을 했는데요. 앞서서 앵커께서 소개해 주셨지만 북핵 6자회담 북측 수석 대표를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네. 북한의 대표적인 미국 통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자, 오늘 뉴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